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6일 오후 3시입니다. 역사가 다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대로 불러낼 모양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사실상 활동 재개를 예고한 겁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의 밤, 그는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다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가장 먼저 불법 계엄임을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메시지를 날리면서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 결의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하도록 독려 지휘했습니다. 계엄 해제에는 민주당과 시민들이 큰 역할을 했지만은 행동의 신속함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단연 앞섰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그를 체포 대상 명단에 올려놓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신속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당을 이끌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가세하는 것, 이렇게 했다면 계엄 해제 이후 그와 국힘당은 내란 동조 정당으로 몰려가지고 해산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처럼 당사에서 구경꾼 역할을 하는 것, 가장 비열한 기회주의적 처신인데 이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손쉬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한 대표는 지도자로서 인간으로서 파산 선고를 당하고 정치적 생명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는 불법 계엄의 반대와 탄핵 찬성 입장을 선택해서 역사의 부름에 응했으나 윤석열 잔존 세력의 반격으로 상처를 입고 물러났지만 그 상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역사는 다시 한번 한동훈 대표가 필요합니다. 한국 보수층의 과반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 계엄 찬성이나 탄핵 반대로 기울면서 사실과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통 보수가 위기로 몰렸습니다. 헌법 수호 세력인 그리고 문명 건설 세력인 한국의 정통 보수를 신념을 갖고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 사태 때 보여준 지도력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불법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노선 추정을 통하여 정통 보수를 지켜내고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한동훈 대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가 물러난 지 2달 만에 복귀를 선언한 셈인데 2달 전 그의 퇴임사를 다시 읽어보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위대성은 역사와 인간이 만나 서로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한때 좌익이었던 박정희는 한국전을 만나 반공군인으로 바뀌어 근대화 혁명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과거시험 합격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수구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승만은 기독교와 미국 선교사를 만나 위대한 독립 건국 지도자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상경찰 바울은 예수를 만나 후계자로 바뀌었습니다. 한동훈과 12.3 계엄의 만남이 어떤 성격의 지도자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2024년 12월 16일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 사퇴문을 읽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브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이 대목이 역사를 향한 정언으로 들립니다. 한번 다시 이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브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란 말이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우리 젊은 국민들 사이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받는 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요새 다수 보수층이 계엄 옹호, 탄핵 반대로 돌아서는 가운데 이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새삼 역사와 한동훈이 만나서 서로를 바꾸는 어떤 순간을 느끼게 합니다.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제 인생에 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와 만난 한동훈, 다시 그 역사가 불러서 무대로 돌아오는 한동훈의 미래가 잠옷 흥미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